목요 초대석. 오늘 초대석 시간에는요, Go Eco Pest Control 필릭점 대표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방송국 내에서는요, 내일 벌레 박사님 오십니다. 벌레 박사님으로 이렇게 통하고 있고요. 워낙에도 이 아카데믹하시고, 또 조예가 깊으시잖아요. 박학다식 하세요. 인문학에도요. 아니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제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필립정 대표님한테 영어 이름이 왜 필립인가에 대해서 잠시 여쭙어요. 네, 한번 손수 소개 부탁드릴까요? 그 미국에서는 네. 보통 지난번 회사에서도 근무했을 때 제 미국 회사에 근무했었는데 제 한글 이름 발음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영어 이름 없냐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뭘 할까 그러다가 음흠. 문득 떠오른 게 그 이름이었어요. 그냥. 예, 성경에 있는 아, 그 초대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이 빌립이라는 사람인데 영어로 발음했을 때 네. 필립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이름을 그냥 쓰게 됐는데 또 듣기도 괜찮고 해서 계속 쓰게 됐어요 지금까지. 그때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만약에 솔로몬이다 그러면 솔로몬으로 계속 왔어요. 왜 그러냐면 네. 너무나 위대한 사람 이름 쓰기에는 좀 그랬어요. 겸손. 예수님의 12 제자라든지 네. 또 뭐 세례요한 잔 더 베프티스트라든지 뭐 네. 이런 사람들은 좀 성경에서도 레벨이 그림자를 높잖아요. 그래서 좀 밝기가. 제일 직분이 낮은 게 집사여갖고 그 사람 중에 하나 하자 그랬던 거예요. 예. 와. 깊은 뜻이 있었네요. 그렇게 깊은 뜻은 아니고요. 예. 예. 자, 지금 이제 그 파트너인 용희님은 지금 한국에 이제 3주 정도 가 네, 있어요. 부럽네요. 예. 네. 요즘에 이제 정말 이 티켓 구하기가 그렇게 하늘의 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많이 저도 지금 한국을 갔다 와야 해서 예. 좀 비행기값 여기저기 좀 알아봤는데 상당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가신 거죠? 그럼? 굉장히 오래됐어요. 네. 계산을 한참 해야 돼요. 그 정도로 10년 이상이세요? 네, 그렇군요. 네. 이렇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나 이런 건 이렇게 다 똑같이 사업한다는 있어요. 핑계대로 네. 뭐 집안에 좀 우환이 있었는데 또 못 갔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살아계시니까 또 저 보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한번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네. 영상통화도 잘 하는 그런 아드님이신가요? 그러지는 않고 그냥 네. 전화도 잘 안 해갖고 동생들한테 무지하게 욕먹고 그래요. 얼마나 진짜 어머님이 보고 싶으실까요? 제가 이제 장남이라 그러신 것 같아요. 장남이시면 좀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게 또 남다르실 네. 텐데. 네. 이제 막내가 근데 장남 같고요. 그래요? 중간에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도 영국에 있고 그래서 가끔씩 오는데 네. 잘해요 둘이. 네. 그래서 욕은 떠넘기시는 것 같은데. 욕은 제가 대표로 먹고 네. 둘이 이제 잘 하고 있고 말은 그렇게 하시지만 잘하실 것 같아요. 멀리 그래. 떨어져 있어도. 네. 그냥 말만 잘해요. 네. 어머님 사랑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아유, 그리고 말이라도. 말로 떼어 넘겨요. 예. 그러면 이제 유년 시절은 한국에서 있으셨잖아요. 저는 37에 어허. 이렇게 유학을 왔으니까요. 네. 늦게 왔어요. 아. 한국에서 대학원까지 다 마치고 예. 박사과정을 한다고 왔다가 네네. 박사는 안 하고 석사과정만 2개 더 하고 그리고 박사 막 들어가려고 했을 때 돈이 없어서 취업했다가 네. 이거저거 하다가 제 취향이 원래 떠돌아다니는 거였어요. 한 군데 붙었지만. 방랑가. 원래 방랑가. 우전여행 좋아하고 네. 뭐 이래서 돌아다니는 거 하다가 이게 괜찮을 것 같아서 잠깐 했는데 미래를 보니까 좋은 비즈니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하다가 그냥 지금까지 와버린 거예요. 하신 지는 그럼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거는 한 15년 됐죠. 이제 요거에 이제 길이 든다고 할까요? 이제 여기 이제 심취해서 쭉 오다 보니까 편하고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런 업이 된 것인가요? 그러니까 제일 고민이 그런 예. 거였어요. 인생에 있어서 내가 두 가지는 잘 선택해야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였는데 하나는 알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네. 거고 두 번째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게 누구죠? 애플의 그 창업주였던 잡스가 한 얘기예요. 스티브 잡스가 한 얘기예요. 한 얘기인데
문제는 이 일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아하. 해보니까 아니었어요, 사실은. 아, 그래요? 아닌데 문제는 내가 사랑하는 일이 뭔지를 잘 몰랐고요. 네. 근데 하다가 에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내가 한번 좋아하도록 노력해보자라고 노력을 한 거예요. 네. 노력을 하다가 이 직업이 좋은 게 아니라 벌레가 좋아진 거죠. 동물이 좋아지고. 아. 그래서 이 일을 계속 하게 된 거죠. 아. 그래서 저랑 이렇게 방송을 해보시면 알지만 네네. 벌레를 죽이고 동물을 잡고 이런 거보다는 자꾸 보호해야 된다고 알죠. 말하는 게 어떻게 그래서 하면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집에 안 끓여 드릴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잖아요. 보면은. 그렇죠. 예. 음. 그래서 네, 벌레 네. 사랑이 굉장히 돈독하시다 이런 거를 6년 동안 제가 많이 체험으로 느꼈고요. 제가 왜 이 말을 이제 엿주냐 하면은 오늘 나눠볼 주제가 빈대 얘기를 할 거예요. 네네. 그러면 이제 빈대에 대한 뭐 추억이랄지 아니면은 그 기억이랄지 이런 게 한국에서는 예전에 초가집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던 시대에는 빈대가 없을 수가 없는 구조였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어머님 얘기도 여쭙고 또 이제 빈대가 나올 만한 그런 상황을 여쭤본 거죠. 예, 빈대는 사실 제가 태어났던 시대는 저도 나이가 좀 있어서요. 61년생이니까 네. 제가 태어났던 그 당시에는 이미 빈대가 한국에 거의 다 사라졌을 때예요. 그럼 그 이전이 빈대가 예, 많았던. 그래서 제가 이제 원고를 보내드렸는데 빈대는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과 살아왔다라고 오.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가장 가장 먼 기록이 네. 그러니까 기원전 13세기, 14세기니까요. 네. 지금부터 한 3,400년 전 이야기죠. 오. 그때 이집트의 동굴에서 발견된 화석에 네. 빈대가 있어요. 어. 빈대가 있는데 그 빈대 안에 어떻게 있었을까 하고 이제 추측을 한 거죠. 네. 보면 빈대 안에 있었던 건 그 당시 때 사람들이 살았고요. 정착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로마의 카타콤이라고 네. 지하에 동굴들이 있어요. 그죠? 그 박해를 피해서 크리스찬들이 살았던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뿐만 아니라 터키에도 있고요. 네. 이집트라든지 중동 지방에 많아요. 동굴로 들어가야 살기가 편하니까 덥지 않고. 동굴 생활이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박쥐들이 같이 살았다. 박쥐 몸에 네. 그 빈대가 있었던 거예요. 아. 사람 몸에 있기 전에. 네. 근데 그 동굴 안에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사람에게 옮겨서 피도 빨아먹고 사람들이 기르던 가축에도 옮겨서 또 네. 그렇게 서식을 하고 사람들이 동굴에서 점차적 나와서 집단 거주 생활을 하잖아요. 집을 네. 짓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사람 공동체에도 퍼지게 된 거죠. 네. 그리고 뭐 이집트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 때도요. 그러니까 AD 1세기만 해도 어떤 기록들이 있냐면 약으로 많이 먹었어요. 빈대를요? 빈대를요? 먹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빈대를 잡아서 가루를 낸 다음에 예. 장미 기름을 섞어서 어. 귀에다 바르면 귀병 낫는다고 그런 미신들이 많았어요. 온갖 신비한 벌레니까 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빈대를 많이 사용한 기록들이 있어요. 이야, 유서가 너무너무 깊네요. 예, 근데 빈대가 다른 벌레들에 비해서 많이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그 왜요? 악명이. 왜요? 악명이 높지 않았어요? 예, 왜 그러냐면 우리가 벌레 그러면 벌레에 의한 병, 또 세균에 의한 병 그러면 제일 한 게 패스트잖아요. 네. 네. 중세시대부터 해서 죽음이- 인구의 한 3분의 1 이상을 그 패스트 때문에 죽었으니까. 그래, 예. 그 패스트균이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어요. 아닌데 지금처럼 페니실린 이후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심각하게 그거 하지를 않으니까. 그런데 이유가 딱 하나예요. 네. 모기도 그렇고 이런 거에 비해서 악명이 높지 않은 건 빈대는 병을 옮기지는 않아요. 빈대 자체가 병을 옮기지는 예, 않는다. 그냥 사람만 물고 괴롭게 하는 것 뿐이죠. 무는 모기처럼 말라리아라든지 예. 이런 거를 옮기지도 않고요. 네, 빈대가 무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예, 이제 피를 먹으려고. 그 이유를 제가 다 설명해 드릴 텐데 네네. 쭉 보다가
이제 우리가 미국에 살잖아요. 네. 미국하고 한국 얘기만 할게요. 네. 제가 중세 시대 때도 굉장히 많았고요. 중세 때 십자군 전쟁하고 하면서 주로 이런 것들이 물물 교역과 네.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옮겨 다니면서 퍼뜨리는 거예요. 아. 뭐 짐에도 붙어 있을 수 있고. 예. 그리고 제일 심했던 게 이제 18세기 중후반 네. 미국에서 이제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네. 멕시코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북과 남쪽이 서로 교류하고요. 그다음에 동에서 서로는 이제 골드러시 있으면서 네. 1800년 4, 50년대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많이 이주를 하죠. 네. 그때 기록들에 보면 빈대가 너무 많아갖고요. 어떤 기록들이 있냐면 나무집들이니까요. 예. 임시거주지도 많고 그러면 벽에 빈대가 너무 많아서 어. 손으로 긁으면 한 움큼씩 나온다고 아.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실제 저도 여기 사진 차에 있는데 카메라에 보면 진짜 그만큼씩 있는 집들이 여기 있었어요. 이 달라스에도. 예. 그냥 한 움큼씩 나와요. 어. 그렇게 많은 집들이 있었어요. 그런 집은 약쳐서 빈대밭이네요. 잡기도 쉽지 않고요. 그냥 처리하고 이사를 가죠. 그 정도로. 사람들이 살지를 못해요.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빈대랑 벼룩이랑은 다르죠. 다르구나. 벼룩은 조그맣고 튀어다니는 거예요. 근데 네. 같이 동물이나 사람을 물어서 피를 빨아먹는 원리는 똑같아요. 아니 예전에 속담도 있었잖아요. 빈대 잡으려고 초가상간을 다 태워버린다. 네, 그런다고 잡히지는 않아요. 그런다고 안 잡혀요? 네, 다 태워서 완전히 뭐 없애면 좋은데 짐이 또 필요한 짐은 갖고 있잖아요. 갖고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전 세계에 퍼지게 된 배경 현대사회에서 네네. 1차 대전, 2차 대전 때예요. 1, 2차 1차 대전, 2차 대전 때인데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다 동서양이 다 퍼지게 되는데 태평양 전쟁도 있었잖아요. 우리 아시아권이 개입된 전쟁이 태평양 전쟁인데 그때 네. 일본, 한국까지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그런데 그나마 예전처럼 그렇게 심하게 번지지 않았던 이유는 광범위하게 번졌지만 심하게 번지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세탁기가 개발이 된 거였고요. 자주 오. 빨면서. 빠니까. 네. 그래서 세탁기를 전장에 먼저 투입을 했어요. 아. 병사들 옷을 빨면서 많이 이제 떨어져 나가고 죽고. 번지지 않게 했죠. 생각해 보세요. 군대 저도 군 막사 생활을 해봤지만 막 뒤범벅이거든요. 사람들. 같이 다닥다닥 붙어서 자고 전쟁 시엔 더 했겠죠. 예. 그러다가 미군이 네. 빈대가 너무 많았어요. 네. 1930년대 너무 많고 전쟁이 끝나고 한국에 바로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미군들이 한국에 퍼뜨린 빈대를 거예요? 그렇게 많이 퍼뜨린 거예요. 아. 예. 그래서 50년대까지 제가 태어나기 이전까지 네. 극성을 부렸어요. 그러다가 어느 한 약이 개발돼요. 첫 네. 번째는 세탁기, 두 번째는 DDT라는 약이에요. DDT는 어떤 굉장히 약이냐면 강력한 약이라면서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밀가루처럼 된 약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약을 얼마나 많이 썼냐면 마루 같은데 뭐 이렇게 창 같은데 벽 같은데 덕지덕지 바르고요. 네. 애들 머리에 이 있다 그러면 머리에도 막 발라주고 그러면 안 되는 약이거든요. 엄청 독한 약이에요. 네. 그리고 뭐 애들 쓰는 옷 같은데 뭐 이런 데다가 막 발라줬어요, 부모들이. 그 약들이 그렇게 발라줘서요. 맞았고 또 하나는 어렸을 때 차 타고 다니면 차에서 막 이렇게 연기 같은 거 나가죠. 소독차 따라다니죠. 그게 그거예요. 소독차. 예. 그거 따라다녔는데. 그게 기계로 돌리는 게 아니라 손으로 돌리면서 네. 이게 연기처럼 피우는 거예요. 그거 이제 소독 있다고 이렇게 사이렌 울고 그러면 집집마다 창문 닫고. 예, 그 DDT가 사실은 농약으로 개발된 거예요. 근데 그 냄새 좋다고 예, 따라다녔는데. 그 잎벌레, 그러니까 잎에 있는 채소들의 잎에 있는 벌레를 잡기 위해서 개발한 건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빈대에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쓰기 시작을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해갔고요. 네. 미국에서는 뭐 아예 비행기로 퍼붓고 또 약으로 뿌리고 해서 미국에만 수백 톤을 몇 년 동안 뿌린 것 같아요. 네. 톤이 얼마나 큰 단위신지는 알잖아요. 네. 그래갖고 한 번은 1960년대인가 70년대인가 한 번은 책으로 나왔는데
미국에 돌아오지 않는 봄이라는 책이 있을 거예요. 그 약을 너무 많이 뿌려서 네. 벌레들이 죽고요. 그 벌레를 물고기들이 먹고 또 물이 오염돼서 물고기가 죽으니까 네. 봄 됐는데 새들이 안 오는 거예요. 새가 안 오는 거예요. 네. 왜 안 오는 거 같더니 새들이 죽어서 없는 거예요. 먹이 사슬이 끊겼군요. 네. 끊어졌네요. 그래서 이제 DDT를 쓰기를 이제 억제 금지시킨 정책이. 거예요. 그래서 60년대, 70년대 들어가기 전에 이미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분명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빈대는 다 사라졌다. 그리고 DDT도 그만 뿌리자. 그리고 DDT는 어디만 쓰냐면 제3세계 가난한 나라에 모기가 많은 나라들, 네. 적도권에 있는 나라들, 네네. 아프리카에 그런 나라만 DDT 쓰고 전 세계적으로 WHO에서 금지를 시켰어요. 그런데 문제는 30년이 흐르고 나서 갑자기 빈대가 확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왜죠? 완전 왜 그랬을까요? 레트로예요. 레트로. 해외 여행이 아니,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왜일까요? 제가 여기서도 가끔씩 얘기를 하는데 약은 그대로 있어요. 내성이 네. 생겼나? 내성이 생기고 내성이 똘똘해졌어요. 생기죠. 그리고 빈대는 생물이죠. 네. 예. 그 생물은 계속 진화하고 진보해요. 그러나 약은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안 됐네요. 결과에 의하면 수백만 배 더 강해졌어요. 와. 빈대가. 네. 그래서 숨어 있다가 갑자기 확 나타난 거예요. 내성이 강해진 그 어마어마하게 슈퍼 빈대가 나온 거예요. 완전 얘들은 네. 움츠려서 준비를 하고 있었네요. 30 몇 년 만에 이제 그런 결과가 나왔죠. 그리고서 주로 올림픽이나 예. 이제 무슨 큰 이제 행사들. 스포츠 행사들 때 많이 번져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책이 뭐가 있냐면 저도 다는 읽지를 못했는데 요즘은 이북이라 그래서 전자책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빈대는 어떻게 침대와 세계를 정복했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재밌게 쓴 책이에요. 그분이 뉴욕에 갔다가 예. 자꾸 뭐가 물려서 네. 몰랐는데 피부과 했더니 피부과 의사들도 모르고 그러다 나중에 자기 아버지가 네. 곤충학자여서 물어보니까 빈대일 거라고. 배드버기라고 그렇죠. 부르는 배드버기라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연구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뉴욕에 갈 때마다 계속 물리는 거예요. 몇 번을 물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같이 배드버그 연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쫓아다니고 자기도 공부하고 해서 아주 재밌게 쓴 책이 있어요. 네. 그 책을 읽으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니, 배드버그한테 물려본 경험이 있어요. 그 아이가 1년에 한 번씩 저는 눈두덩이만 물더라고요. 눈두덩이만요? 배드버거는 물리면 그럴- 거의 다 물려요, 몸에. 그래요? 그러면 근데 배드버기 아닐 거예요. 세기인가? 좀. 배드버그는 어떻게 무냐면요. 예. 눈이 발달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때 호흡을 하면 호흡기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예. 체온 예. 이런 것 때문에 찾아서 와요. 오는데 사람의 살의 연한 부분을 찾아서 피를 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잘 못 찾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장난- 자꾸 찔러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찌르고 배드버기에 물리면 막 이렇게 예, 번져 있는 여러 것처럼. 군데에 물린 게 뭐냐면 네. 한 군데에서만 피를 빠는데 네. 나머지는 다 찔러본 거예요. 여러 명이 그런 그냥- 게 아니라 그냥 간 본 거예요. 간 본 거예요. 아. 이게 잘 안 들어가니까. 그런데 이제 배드버그는 문제가 뭐냐면 나온 김에 얘기를 다 할게요. 예. 뭐냐면 요 빈대 같은 녀석. 입이 예. 굉장히 빼쭉하게 발달돼 있어요. 그 위턱과 아래턱이 있는데 네, 빈대가요. 맨더블이라고 위턱에 거기에 톱처럼 생긴 이빨이 있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아요. 실처럼 가느니까. 예. 그럼 그걸 맨 앞 부리 같은 걸로 여기 콕 찍어요. 네. 찍은 다음에 그 이빨로 살을 잘라요. 자른 다음에 피를 이제 막 빨아먹는 거죠. 네. 근데 한번 빨아먹으면 한 7분, 8분을 빨아먹어요. 아.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몰랐네요. 자는 동안에 물어서 아니요. 자는 동안에 여러분 자는 동안에 주사 놓으면 깨죠. 네. 아프니까. 근데 왜 안 아플까요? 그만큼 마취제? 마취제가 들어가요. 그 걔네가 사람의 살을 찍고 거기에 주둥이를 넣어서 피를 빠를 때는 47가지인가 6가지 단백질 성분이 들어가는데 네. 첫 번째가 뭐냐면 마취 성분이에요. 그래서 통증을 못 느껴요. 네. 두 번째는
그 반혈액 응고 방지예요. 그러니까 혈액이 응고하는 걸 방지해서 뼈를 싱싱하게 먹기 좋게. 싱싱한 채로 편하게. 먹기 물 좋게. 상태로 이야. 혈액 상태로 먹는 거예요. 왜냐면 와. 혈액은 공기 중에 나오면 바로 금방 굳어버리잖아요. 굳죠. 네. 그런 단백질 성분이 나와서 그게 그렇게 가려워요. 그래서 가려운 거예요? 예,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모기에 물리면 며칠 동안 가렵죠. 개미에 물리면 일주일 가렵고 네.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상대적으로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안 긁으면 안 될 정도로 가려워요. 아니 사실은 뭐 요즘 같은 21세기에 빈대에 누가 물리냐고 그렇게 굉장히 얘기하잖아요. 많이 아니 있죠. 제가 몇 년 전에 이렇게 다 같이 단체로 기숙사 같은데 생활을 할 일이 있었어요. 어떤 대학교에 많죠, 대학 기숙사에. 대학 기숙사에 한국에서 대학 기숙사에 저는 아니었는데 그 친구가 그 어떤 방을 쓰고 다음날 몸이 난리가 난 거예요. 빈대에 물려가지고 다리 그 종아리 뒤쪽하고 원래 밑에서부터 시작. 네 종아리 아. 밑에 그다음 무릎 뒤 여기가 그냥 막 근데 그 네. 친구가 가려워서 활동을 못할 정도 병원을 갔어요 정말로. 그게 이제 어떤 상태냐면 쉽게 말하면 모기나 개미의 수십 배 가렵다고 보시면 돼요. 와 그래서 참을 수 없는 예, 가요. 그리고 꼭 새벽에만 얘네들이 와서 피를 빨거든요. 그 활동 시간대인가 예, 봐요. 그때가 활동 시간이에요. 야행성인데 그리고 아침 되면 없어요. 그러면 어디 간 거지? 잘 때 간지러우니까 네. 네. 잘 때 무의식적으로 이제 긁잖아요. 긁죠. 그래서 2차 감염이 일어나요. 아 손에 있는 세균들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퉁퉁 붓고 네. 이제 더 커지는 거죠. 이게.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1차 그거를 해야죠? 항히스타민제 같은 약들을 간 팔아요. 네. 예, 그런 거 팔으면 이제 가라앉죠 좀. 네오스프린 같은 거요? 예, 뭐 네. 많이 팔아요. 아. 근데 그런 것들을 좀 바르지 않고 그냥 놔두면 예. 못 견디나요? 이렇게 한 1cm도 안 되게 계속 옮겨가면서 찔러보다가 이제 피를 빨잖아요. 네. 그것들이 조금 했던 거리 다 커지면서 큰 덩어리처럼 부풀어요. 부풀어갖고 헐크가 되죠. 예, 이제 네. 뭐 진물도 나고 막 이렇게 되죠. 많이 긁으니까. 그럼 그 진물이 다른 멀쩡한 스킨에 닿으면 얘도 또 예, 계속 감염돼요? 뭐 이제 2차 감염, 2차 감염이 더 문제죠. 아. 근데 이제 피를 걔들이 빠는 건 네. 이유가 있어요. 네. 피를 빠는 건 주로 암컷들이 빠는데 수컷들도 빨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걔네는 피를 못 먹으면 흡혈귀죠. 그러니까 흡혈 동물인데 피를 못 먹으면 어른이 못 돼요. 그러니까 5차례의 단계를 거쳐서 탈피를 한다 그러죠. 5단계에 거쳐서 성충이 되는데 네네. 성충이 돼서도 물론 또 알 낳기 위한 알을 낳을 수 있는 단계를 성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단계까지 피를 그때마다 먹지를 못하면 어른이 못 돼요. 걔네는 성충. 근데 이 아이들이요. 꼭 인간 피 말고 동물의 피도 그럼요. 심지어 벌레도 네. 피도 먹고요. 벌레 동물 피요? 피도, 예, 네. 다른 벌레 피도 먹고 동물의 피도 먹고 그러는데 새들에게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런데 이제 피를 빠는 이유가 그 다음에 이제 수컷과 암컷의 교미가 바로 일어나요. 피를 먹고 나서. 예. 왜냐하면 피 안에는 철분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왜 임신하시는 분들이 주로 맞아요. 철분이 부족하면 못 하잖아요. 네. 예. 그 철분 필요한 거예요. 아. 근데 이때의 수컷들은 어떻게 이제 특이해요. 걔네 교미 활동이 어떻게 특이하냐면 아마 모든 동물 다 합쳐서 가장 잔인해요. 수컷들이. 수컷이 잔이네요. 네. 그러니까 그 암컷의 그 배드버그는 생식기관이 없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대신에 수컷이 이제 발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 그 생식기가 굉장히 칼처럼 빼쭉해요. 예. 그래서 암컷의 배를 찔러버려요. 그래서 그 안에 그 기관이 있어요. 예. 그 유도기관. 예. 그러니까 정액을 유도하는 기관에서 이제 수정하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다 막 넣어요. 다이렉트로 그냥 뜨는데 문제는 다른 수컷들도 와서 그래요. 막 그래요. 그래서 암컷들이 잘 죽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피해 잔치가 벌어져요. 걔네들은 너무 갑자기 막 먹고 나면 잔인해. 피를 먹고 나면 막 난리가 나요. 발광을 하는 거예요. 예. 네. 근데 피를 먹을 때 이렇게 유튜브 같은 데 잘 보시면
8분 정도를 빤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원래 배드버거가 얼마나 말라 있냐면 종이장 같아요. 얇죠 이렇게 빡 예, 바짝 말라 있어요. 근데 먹고 나면요 통통해지. 몸이 한 3배까지 커져요. 그 자리에서. 와.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많이 잡아봤잖아요. 예. 손으로 살짝만 누르면 팍 터져요 피가. 피가 터져요. 예, 그만큼. 예. 아. 너무 빵빵하게 너무 진짜 빵빵하게 있는 먹어서. 대로 먹었네요. 아. 그리고 이제 배드버거는 왜 그렇게 생명력이 좋고 오래 사냐면 네. 네. 종자가 사람들이 그렇게 배드버거를 잡는다고 뭐 약을 적당히 뿌리고 막 그런 배드버거는 다 숨어 들어가요. 숨어 들어가서 깊은 잠에 빠져요. 어머나. 뭐 동명까지는 아닌데 네. 그래서 한 여기 온도로 한국 온도로 한 47도, 여기 온도로 한 117도 예. 거기까지만 올라가지 않으면 견뎌요. 에너지를 쓰지 않아요, 이렇게. 건축하네요. 네, 이렇게 비축해놔요. 가만히 있어요. 비축해요. 그다음에 추워도 견뎌요. 아.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피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거의 한 1년까지 아무것도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우와. 또 어디로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숨는 데가 어디냐면 주로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침대에 실밥, 그다음에 이불에 실밥, 예. 그다음에 나무 침대 같은데 그 파트들이 만나는 그 틈들 있죠. 네. 그런 데 많고요. 벽과 벽 사이, 심지어 지붕, 그다음에 드라이월의 맨 밑에 안 숨어 있는 데 없어요. 다 숨어 있어요. 그리고 걔네들은 한 번에 한 20-30마리씩 뭉쳐서 예. 사는데, 나중에 20-30마리 뭉쳤다가 또 번지면 또 다른 데 가서 그렇게 뭉치고 하죠. 그러나 이제 뭉쳐다니는군요. 배드버그라고 부르는 이유는 보통 그 근처에서 살아요. 배드의 근처에. 예. 세상에. 근데 한 번도 배드버그에 물리지 않았다면 그 집엔 없는 거죠? 그렇죠. 배드버그가 있으면 안 물릴 리는 없죠. 그죠. 근데 두 사람이 있으면 꼭 무는 사람만 물어요. 예, 그거는 잘 안 또- 물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저예요. 물리는 자가 저예요. 예, 저는 배드버그를 숱하게 잡았고 다녔는데 한 번도 물린 적은 없어요. 걔네들이 좋아하는 피의 유형이 있을까요? 그거는 연구가 안 돼요. 왜 어떤 사람만 무냐 그랬는데 피가 좀 달다거나. 우리가 보통 모기든 벼룩이든 빈대든 가장 많이 물리는 사람들이 좀 땀을 많이 흘리고요. 네. 몸에서 향이 좀 강하거나 아니면 이산화탄소가 좀 많을 경우 물기 때문에 제가 그러죠. 농담으로 몸에서 냄새가 많이 나나 봐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세 번째가 아니면 이렇게 숨이 좀 큰. 그러니까 그게 이산화탄소가. 네. 그래서 전 이산화탄소 과다한 것 같아요. 그거 보시면 알지만 실험을 해보면 이산화탄소를 갖다가 컵에다가 잔뜩 넣어놓고 네. 이산화탄소 많이 담긴 물을 이렇게 네. 놓고 이면 배드버그 별로 잘 와요. 모기도 잘 와요. 아하. 그걸로 찾아오. 네. 산소 같은 여자가 아니고 이산화탄소 같은 여자였어요. 그런가 봐요. 네. 재밌네요. 그러게요. 재미있기도 하고요. 이 아이들의 그 유서 역사가 이렇게까지 깊다는 게 놀라워요. 네. 그리고 배드버그는 무지하게 많아요. 달라스에도 많고요. 네. 2014년 기록인가? 그래요. 보통 배드버그가 있다면 신고를 안 해요, 사람들이. 몰래 자기가 잡으려고 그러지. 근데, 만만하게 보는 건 거죠. 예, 그때만 미국에서 신고된 것만 5,000건이 넘어요. 한 해만. 근데 그거에 한 10배 이상이 있다고 보셔야 돼요. 몇만 건 1년에 있다고 봐요. 유럽으로 여행 가셨다가 오시는 분들이 유럽에 그렇게 많이 배드버그. 왜 그런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예, 유럽은 훨씬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여행객들이 많아요. 네. 유적지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여행객들이 돈이 없으니까 싼 데로 많이 다녀요. 근데 그런 데서 많이 퍼뜨려 갖고 가끔 연락 와요. 유럽에 네. 있는 유학생들이 배드버그 어떻게 잡냐고. 그래도 아무래도 이 위생 상태하고 직결되어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아무리 깨끗한 호텔도요. 네. 배드버그 있는 사람이 한 번 가면 그렇죠. 던져요. 아무리 5성급, 6성급 호텔이라도 아. 배드버그가 있는 사람이 오면 근데 이제 짐에 문제는 무거워잖아요. 큰 호텔이나 좋은 네. 호텔들은 그런 게 있으면 빨리 처리를 하고요. 네. 재정이 이제 넉넉하니까 싼 데들은 그렇게 못 하는 거죠. 빨리 처리 못 하는 거죠. 와, 지금 배드버그 얘기로 아주 후끈 달아올랐는데요. 잠깐 그 노래 듣고 네. 한 텀 쉬어가도록 할게요.
네, 저희 돌아왔습니다. 아, 빈대이기 때문에요. 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있는데. 제가 집중해서 듣고 있어요. 초집중하고 네. 있어요. 자, 그 제보가 하나 올라왔어요, 대표님. 아, 이 빈대 잡으려다가 초고상간 태운다라는 속담에서 옛날 조상들이 이 개구리밥이라는 뭐 몇몇 이들의 식물들을 이렇게 태워가지고 빈대를 쫓았다. 이렇게 잡는 노력들을 계속 해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세 번째 질문 자체가 그렇게 죽었다 깨나도 잡을 테면 잡아봐라. 안 잡히는 게 빈대라고 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패스 컨트롤 테크니션 저같이 조금 오래 한 사람들에게 가장 잡기 힘든 벌레가 뭐냐 그러면 아마 빈대라고 얘기할 거예요. 제1, 그 정도? 예, 물론 요즘에 좋은 약들이 좀 나와서요. 특별히 약이 나와서 그렇긴 한데 빈대가 적을 땐 문제가 안 돼요. 예. 근데 제가 선전 광고 나가기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손으로 긁으면 한 컵씩 나올 정도의 집들에는 어떤 걸로도 잘 안 돼요. 아, 네, 근데 아마추어들이 이걸 잡는다? 그거는 100만 명이 하나 있을까 말까. 아, 그 정도. 계란으로 바위층인가요? 예, 그렇죠.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일단 시중에 파는 웬만한 약들은 다 내성이 있고요. 네. 예, 내성이 굉장히 많이 있고 두 번째는 그거를 알려면 잡으려면 상당히 많은 지식이 있어야 돼요.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아마추어들은 선지식이 좀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약부터 뿌리고 시작을 하잖아요. 네네. 이제 거기서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그럼 다 숨어버리니까. 예, 정확하죠. 음. 어설프게 죽이니까 네. 집안 곳곳에 가서 다 숨어서 퍼져서 숨는 거예요. 그때 전문가를 부르기 때문에 비용도 비싸지고 좀 늦은 감이. 예, 한 번에 못 잡고 여러 번 잡아야 돼요. 최근에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한 달도 안 된 이야기인데 이분이 헌 메추리스를 이제 누구한테 사오셨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빈대가 번진 것 같다고 제가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근데 파신 분은 절대 거기 없었다고 말을 하는데 아. 그거 아니면 생길 일이 없죠. 그 집에는. 그거 외에는 뭐 다른 걸 드린 일이 없으니까. 보통 네. 빈대가 생길 때는 내가 여행을 다 갔다 오거나 아. 헌 가구를 사왔거나 헌 옷을 또 어서 샀거나 또 누구를 또 재웠거나 이런 일 아니고는 안 생기거든요. 사람 몸이나 동물 몸을 통해서만 움직이니까. 특히 네. 현대에서는 거의 사람이 움직여요. 사람이. 아. 가끔 이런 건 있어요. 내 에릭에 뭐 비둘기 떼가 산다든지 아. 새떼가 살면 그거는 배드버그의 조상인 뱃버그예요.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뱃버그라고 해요. 아, 네. 뱃버그. 그러니까는 박쥐벌레. 네. 네, 근데 박쥐요. 똑같이 생겼는데 배드버그는 사람에게 좀 적응을 하느라고 조금 그 몸에 털이 좀 없고요. 사람 몸은 기어오르기가 쉬우니까. 이야. 그 다음에 사람 몸이 또 이제 피부가 두꺼우니까 그 아까 더 말한 발달했어요. 주둥이가 더 발달돼 있어요. 더 날카로워. 구강 구조가 그리고 네, 몸도 진화를 했어요. 피를 많이 빨아먹었으니까 몸이 좀 더 통통하고요. 이야. 근데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네. 그런데 뭐 그런 거 아니고는 번지지가 않는데 아마추어가 잡는다 그러면 99.99%가 대부분 어설프게 약쳐갖고 뭐 한 10분 약치고 다쳤다 그리고선 이제 그런 바람에 그때 이제 배드버그가 싹 퍼져버리죠.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예. 이러면서. 대부분 제가 전화를 받거나 인터넷에서 이렇게 확인한 특히 유학간 유럽이나 뭐 뉴욕 쪽 이쪽으로 유학 온 사람들이 배드버그에 고생을 해서 네. 자기가 좀 잡았다고 막 해서 후기를 써놔요. 작은 후기를 써놓으면 영웅담처럼요. 제가 이제 댓글을 달아줘.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어, 그때 전화가 와요. 역시나. 그리고 어떻게 그걸 아냐 그러면 네. 제가 전문가인데요. 그럼 어떻게 잡냐고 막 물어봐요. 아. 하지 마세요. 어. 그냥 잡으려고 불러다가 하구나. 하시는 게 싸요. 아. 너무 돈이 많이 들고요. 보통 네. 자기들이 해도 너무나 시간이 많고 너무 고통스러워요. 어. 제일 문제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고통스럽냐면 네. 잠을 못 자요. 그 정도로요. 너무 간지러워서 잠을 못 자는데 아. 이제 공포에 이제 사람이 밤이 걸리죠. 네. 그러면 어떤 느낌이 오냐면 잘 때 환촉이 와요. 있는 것 같은. 몸에 있어갖고 스물스물 기어오는데 네, 네. 깨서 보면 없고 깨서 보면 없고 아. 어떤 사람은 근데 정확히 잡아요.
오. 예, 잡는데 육안으로도 볼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럼요. 있죠. 꽤 이렇게 커요. 이만해요. 얼마나? 이게 어느냐면 아. 사과씨만 해요. 사과요? 딱 사과씨 같이 생겼어요. 아, 정말요? 네, 정확히 사과씨나 수박씨만 해요. 와. 예, 또 색깔도 그러고요. 약간 갈색깔. 예, 먹으면 이제 빨갛게 되고 빨개지고. 통통해지는데 생각해보세요. 그게 환촉 때문에 잠을 못 자서 피부는 가렵고 잠은 못 자고 사람이 네. 폐인이 돼요. 그러네요. 와. 예, 그러네요. 거의 폐인이 돼요. 그러니까 어. 제가 그래요. 그 비용이 많이 들어요. 네. 방 2개짜리면 웬만하면 1,000불 들어요. 아. 예, 방 2개짜리면. 요즘은 하도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뭐 그거 갖고 안 될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떤 집 가서 네. 좀 아파트여서 그냥 500불 받고 해드릴게요. 그런데도 비싸다고 안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아마 고생 무지하게 하시겠구나. 네. 아니 500불로 이제 박멸이 돼서 이제 깨끗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들 잘하는 전문가와 그렇지 않은 이제 말로만 잘하는 전문가의 차이는 뭐냐면 가서 보고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못합니다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아하. 전문가. 아. 못하면 못한다 그래야 돼. 네. 아. 그러면 이사 가셔야 돼요. 근데 완전히 어떡해. 이사 가셔야 돼요. 전문가도 그렇게 심한 집도 있어요. 전문가도 못 한다고. 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집 그러니까 훈증식이 있고요, 가스식이 있는데 네. 집 창문이 어디고 다 봉한 다음에 집 사람들 다 나가 있고 네네. 거기다 열을 넣어요, 집 안에다가 아. 한 120도 이상. 아. 아까 그랬잖아요, 117도까지. 네. 한증막이네요. 예, 완전히 그래서 쪄 죽이는 거죠. 쪄 죽이는 거예요. 예. 아. 아니면 춥게 해서 차게 해갖고요. 얼려 죽이는 거예요. 한 30몇 도 이하로 해서 얼려 죽이는 거. 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은 몇 천 불 들어요. 아, 그러겠어요. 그거를 전기를 계속 돌리려면. 예. 아. 몇 시간을 해야 되니까. 그 그리고 또 비용에 아파트는 비하면 잘 안 사실- 돼요. 그렇- 옆집하고 연결돼 다 막을 있어서 아. 하우스는 쉬운데 앞집 아파트는 잘 안 돼요. 와, 진짜 그것도 무서워. 요즘에 가끔 저한테 연락 오는 1년에 한두 번씩 연락 오는 뭐 미국 사람들이 있는데 예. 그거 했는데도 안 잡혀갖고 예. 너가 잘 잡는다는데 잡아줄 수 있냐 그래요. 연락 와요. 빈대버스터. 예, 그래갖고서는 제가 걔네도 못 잡았으면 나도 힘들지. 그리고 이제 웬만하면 피해요, 제가. 예. 그만큼 힘들어서. 그러니까 하기가 싫은 거죠. 그러면 우리 그 벌레 박사님은 어떤 방식으로 빈대 저는 공략하시죠? 일단은 그런 거보다는 들어가면 다 분리를 하죠. 네. 이제 제가 이제 있을만- 빨 거 빨고 네. 그 자리에서 그걸 안 하면 안 해주죠. 다 세탁할 거 세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치울 거 다 치우고 버릴 거 버리고 그 다음에 침대고 심지어 옷 제가 그러니까 그 집들이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분리해요. 그 다음에 옷장 같은 거 있죠. 서랍 네. 다 분리하고 안에 있는 거는 비닐백에 넣어서 빨라 그러고 다 분리한 다음에 약을 하나씩 세세하게 닫혀요. 그러니까 시간이 뭐 큰 집은 하루 종일도 걸리고요. 작은 집도 웬만하면 서너 시간 걸리고요. 그거를 2번, 3번 해야 돼요. 한 근데 번이면- 그걸 그렇게 하면 약 치는 게 아니라 예. 바닥에 벽에 약 다 쳐야 돼요. 아. 그러니까 약이 범벅이 되지 않으면 못 잡는 게 이제 배드버그예요. 왜냐하면 배드버그 약 치면 천정으로 또 올라가거든요. 얘네가요? 위로 올라가요. 기관하게 보여요. 세상에. 어떨 때는 창문 탈퇴가- 틈까지도 들어가요. 바깥에 야. 붙어 있다가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바깥으로는 안 나가요. 나가는데 집안 세세 예전에는 한 번 실패한 적이 있었는데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또 나온다 그래서 가보니까 창문 틀에 가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걔네들은 밝은 데는 안 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문 틀에 갔다는 건 약에 못 견디니까 피한 거예요. 거기까지 갔을 때는. 네. 생명력이. 네.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아마추어는 죽었다 깨나도 못 잡는다고 말한 그러게요. 이유가 웬만하면 전문가 불러서 잡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돈이 본인이 비싸다고 생각해서 전문가 불러서 하는 돈이 비싸다고 생각해서 하면 돈이 몇 배? 1년, 2년 쳐도 잘 안 잡히고요. 돈이 훨씬 많이 들어요.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행 가기도 무섭고 네, 누구 집에 그래서 가기도 무섭고. 이거 이렇게 리뷰 잘 보시고요. 네. 좀 좋은 데를 쓰시는 게 좋아요. 너무 저렴한 데는 안 가시는 게 좋아요. 네. 자, 오늘 이렇게 빈대 얘기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애청자분들께 인사 말씀하고 네, 끝나죠. 날씨 더운데요. 조심하시고 또 모기들도 나오는 철이니까 많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고에코 패스트 컨트롤 필립성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